안녕하세요, 캐리앤컴퍼니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서울시 긴급생활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고 또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자격을 갖춰야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긴급생활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들 중에 중위소득의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들에게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수치는 중위소득으로 책정된 금액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가구의 금액보다 소득액이 작다면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은 모든 가구원의 세전소득액을 합한 금액이며 가구원 수는 서울시 긴급생활비 지원정책이 발표된 3월 18일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등본상 동일 주소로 집계되어 있는 가구원만 집계되고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은 집계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거인이란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세대주와의 관계가 별도로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계시거나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수급하고 계신 분, 실업급여 대상자나 일자리 사업 참여자, 그리고 청년수당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분들은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이랑은 중복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서 같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중위소득보다 적은 소득인 가구에게 긴급생활비가 지원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경우 30만원, 그리고 3인 가구와 4인 가구는 40만원, 그리고 5인 가구와 6인 가구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별로 단 1회만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 어머님 두 분께서 지금 같이 지내고 계신다면은 아버님 한 번, 어머님 한 번 각각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 분만 신청하셔서 그냥 한 분이 지원 받으시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액은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신청하실 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신분증을 챙겨서 주민센터에 방문한 후에 카드를 수령하는 방법이고요.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식당이나 마트 그리고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개인 문자로 핀 번호를 받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다운로드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두 번째 방법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선불카드에 비해서 사용처가 조금 한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10%의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5%의 페이백이 된다고 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원금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긴급생활비의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접수 신청, 두 번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세 번째, 찾아가는 접수 신청입니다. 지금 저희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인터넷으로 천천히 따라 하실 수 있게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인터넷 접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접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기간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고요. 서울 복지포털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공적 마스크 오부제와 운영 방식이 동일해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지는 것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85년도에 태어나셨으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5니까 금요일에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서울복지포털을 검색하셔서 최상단에 뜨는 서울복지포털에 접속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리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댁에 있는 컴퓨터에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지 않다면은 왼쪽에 빨간색 버튼 PDF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위와 같은 서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에 앞서 이 개인정보 동의서는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쇄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쇄를 하셨다면 이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가구의 세대주분들의 개인정보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다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예 체크 한번 해주시고 아래 가구원들의 성명과 서명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 날짜와 세대주의 성명까지 작성하시면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작성을 마치셨다면 그 작성하신 종이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셔가지고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신청할 때 이 지금 작성하신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찾기 쉬운 바탕화면에다가 그 스캔하신 파일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서울시 복지 포털로 돌아오셔가지고 화면 아래에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 주황색 클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저희는 1번 단계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을 마쳤기 때문에 바로 2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번 기본정보 입력한 아래에 바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기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성명,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차근차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추후 신청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쓰이는 거니까요.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설정하시고 메모지에 따로 기록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재확인란에는 설정한 비밀번호를 똑같이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을 마치셨으면 화면을 좀 내리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전체에 동의합니다 부분에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정말 신청자 본인이 맞는지 그리고 도용이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시고 아래에 주민등록번호 이용 동의에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 실명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실명 확인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신청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입력되어 있을 테니까 주소만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주소지에 맞는 주민센터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청인 정보를 적고 나면은 이제 세대주 기본 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신청인과 세대주가 같다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다르다면 자신이 속한 가구의 세대주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가족사항 부분에는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내리면은 타 제도 지원 여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 판정하기 위한 절차고요. 각 제도별로 지원받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지원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 제도 지원 여부 동의 칸에도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수령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세대주 전화번호로만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출력하고 작성한 후 사진까지 찍어서 컴퓨터에 보관해 두었던 개인정보 동의서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고 저장해둔 폴더로 이동하셔서 개인정보 동의서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업로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까지 업로드를 마치셨으면 거의 신청이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확인에 동의를 눌러주세요. 신청 이후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부적격하다고 생각될 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작성한 모든 사항을 저장하기 위해서 화면 아래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현재까지 작성한 정보들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신청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신청 내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올바르게 신청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마치셨다면 결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지원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신청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서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신청 가능일이 조금 더 늦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방문 신청 역시 공적 마스크 오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에 맞춰서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가구원 전체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접수 신청의 경우 장애나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신청 방법입니다. 02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댁으로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의 자격,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신청이 될 것 같다, 자격이 될 것 같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긴급생활지원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구가 서울시 전체 가구의 30%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 지원금과는 중복 혜택이 가능하니까요. 또 놓치지 마시고 중복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장 편안하고 품격 있는 프리미엄 종합 요양 서비스 케어링이었습니다. 저희 케어링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이런 꿀팁들을 많이 알려드릴 건데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 전달드리는 정보들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프리미엄 요양 서비스 케어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